수평님들,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시고요. 뭐 오늘 NBA도 여지없이 뭐냐 스근하게 한 경기밖에 안 틀렸어요. 세크라멘토 경기. 근데 그마저도 제가 세크 경기는 제일 분석 먹같이 했잖아. 딱 봐도 이건 안 가겠다. 그냥 대놓고 그냥 안 좋다고 갈 경기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분석했으니까 거의 사실상 올킬했고 멤피스 경기가 진짜 거의 주작 수준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들어왔어요. 난 틀렸구나 하면서 그냥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계속 봤는데 어쨌든 해줬고 어제 뭐 축구도 서브 잘 들어왔고 이번 주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좀 길게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경기 보면서 길게 좀 쉬었는데 이번 주에 성적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만족감이 좋은데 일단 뭐 주말 마무리 잘해야죠. 쿼터 마무리 중요하니까 한 주 마무리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NBA 분석은 따로 없어요. 오늘 미리 가기 때문에 빠르게 갑시다. 몬테네그로 대 아이슬란드. 요즘 뭐 몬테네그로 형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몬테네그로가 그나마 막 요베티치가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을 때 이럴 때는 좀 찾는데 요베티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마테이 가고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출전 정지로 못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몬테네그로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작년인가 한 재작년부터 옛날에 어떤 그나마 끈끈함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사라져서 지금 몇 연패인지 모르겠어 몬테네그로가. 하나 둘셋넷다 6연패입니다. 6연패. 그나마 오늘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상대가 아이슬란드긴 합니다만 뭐 아이슬란드도 최근에 어쨌든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다만 비벼볼 만은 해요. 비벼볼 만은 해. 몬테네그로가 아무리 그래도 승점 빵점으로 강등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승점 빵점이거든요. 4전 전패. 아이슬란드가 1승 1무 2패.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도 무승부 캐면은 끝이에요. 꼴등팀이 이 네이션스리그 꼴등팀이 이제 강등되잖아요. 강등 시스템이 있잖아. 아이슬란드가 지금 승점 4점, 몬테네그로가 1점. 무승부 캐면 끝이야. 무승부 캐면 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승부. 지금 당장에 몬테네그로가 특별하게 막 이길 힘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아이슬란드가 뭐 전력적으로 해볼 만한 싸움인 건 분명한데 어쨌든 무만 캐면 되잖아. 아이슬란드 전력 강한 것도 아니고 딱 무승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지아 대 우크라이나.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어디가 이겨도 안 이상해요. 둘이 고만고만해. 저 조지아가 홈인 걸 감안했을 때 그래서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우크라이나도 물론 치안코프나 뭐 몇몇 자원들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은 있어요. 부상 관련 이슈로. 근데 뭐 무드릭이나 뭐 도비크는 아마 출전이 불투명 떠 있긴 한데 그래도 가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조지아는 결국에 흡이차 말고는 없어요. 요즘 조지아 축구 보면은 거의 진짜 흡이차 몰빵이야. 그래서 흡이차가 뭔가 득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세가 안 되면 골이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이제 다른 자원들이 좀 많이 도와줬는데 조지아의 어떤 강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지아가 나름 또 잘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좀 파악이 돼가 읽혀가지고 저희는 골도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저득점 싸움 끝에 우크가 프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프렌. 세 번째 튀르키예 대 이제 웨일즈. 이 경기는 일단은 웨일즈가 최근에 성적이 참 좋죠. 몇 달 전에 이제 감독 교체를 했고 여러분들 뭐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그 크레이크 벨라미 옛날에 맨시티에 있던 놈 달리기 빠른 놈 있잖아요. 벨라미 감독 이 선임된 이후로 지금 2승 2무입니다.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웨일즈가 한창 좀 못하더니 감독 교체 이후로 축구도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웨일즈가 수비하다가 발 빠른 자원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역습을 좀 가져가는 축구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점유율 축구, 주도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로 바뀌어가지고 뭐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오바가 두 번이나 났죠. 뭐 튀르키예는 저는 이제 빵대빵 나왔는데 저건 이제 튀르키가 퇴장당했었고 웨일즈 홈에서 했을 때 그 이후로 두 번 오바 띄우고 직접 몬테네그로 좀 1대0으로 이기면서 어쨌든 흐름 자체가 괜찮은데 일단은 부상이 문제입니다. 웨일즈는 미드필더 쪽에 베테랑이 이제 에런 램즈나 아니면은 또 저기 안파두 센터백도 가능하고 뭐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주전 자원 여기에 전방에 이제 키퍼무어 뭐 그밖에 조금 로테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방 자원들 해가지고 부상이 많아요. 부상이 당장에 튀르키예 원정이 굉장히 빡세지 않습니까? 터키 원정이 원래 빡센데
어느 정도 해줄진 잘 모르겠어. 일단은 기세는 상당히 좋고 새 감독 체제에서 출발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적인 좀 누수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반격은 좀 과할 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고, 튀르키예는 뭐 수비 쪽에 캬박, 분데스리가에서 오래 뛰는 캬박이나 아니면 유벤투스에서 요즘 폼이 괜찮은 일디즈 측면 쪽에 상당히 잘하잖아요 요즘에. 일디즈가 이제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대신 뭐 차라노글루, 저기 인터밀란에, 혹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좀 잘 나름대로 크고 있는 아르다 귤러, 뭐 이런 선수들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튀르키예가 조금 유리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튀르키예도 수비 쪽에 좀 결장이 조금 있는 부분과 웰즈가 최근 기세가 좋은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약간 승 아니면 오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둘 중에 하나 찍어서 가기에는 좀 뭐 무리는 있어요. 왜냐면 1대1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승, 오바 요 사이드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웰즈가 흐름이 좋은 게 무서우면은 어쨌든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또 원정이라 또 모르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1위 싸움이 좀 걸려 있긴 하거든요. 둘이 이제 튀르키예가 1위고 웨일즈가 2위인데, 여기가 이제 10점, 튀르키예가, 웨일즈가 8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이거 말고 마지막 경기 한 경기 남아 있는데 둘 다 이제 뭐 상대팀들이 약체기 때문에 몬테네그로랑 여기는 아이슬란드랑 하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좀 이길 걸 감안하면은 오늘 경기 되게 좀 중요하긴 해요. 서로 1위 튀르키예가 이기면은 1위 확정입니다. 어쨌든 승 오버사이드로 보고요. 독일 대 우스냐, 뭐 이거 이마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그거예요. 지금 플로리안 비르츠 같은 경우도 뭐 좀 못 나오는 것 같고 약간의 뭐 결장자들이 있는 부분인데, 독일이 이게 동기부여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없어. 무만캐도 1이야. 무만캐도 1이거든요. 근데 핸디값이 2나 잡혀 있잖아요. 보스니아가 뭐 더럽게 못하긴 하는데 장난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변수다. 1마인이었으면 솔직히 뭐 그거 코멘트도 안 했겠는데, 이 핸디니까 뭐 약간 2대0, 3대1 이렇게 끝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전력적으로는 와인을 해야 되는 경기 같아. 제가 봤을 때 요즘 뭐 독일 폼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이마인 보고. 그리고 알바니아 대 체코, 이 경기도 딱히 분석적으로 들어가기보다 일단은 뭐 체코 그 수비 쪽에 좀 결장자 몇 명 있고요, 주전 자원들. 그리고 패트릭 슈크, 그 레버쿠젠에서 부상 복귀는 했는데 이번에 소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레버쿠젠 그 구단 쪽에서 그 얘 우리 좀 쓰고 싶은데 좀 준비 좀 하게, 시간 좀 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체코가 오케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백이 좀 있고, 요 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까다롭죠. 체코 7점, 조지아 알바니아가 6점, 우크라이나가 4점. 마지막 경기까지 봐야지 이제 어느 팀이 떨어지고 어느 팀이 이제 토너먼트 단계로 올라갈지. 아니, 토너먼트가 아닌가 여기? 토너먼트가 아니구나. 그룹 A가, 리그 A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팀이 승격을 할지 좀 봐야 되는 사이즈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약간 좀 사연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양 팀의 지난번에 이제 체코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 그때 체코가 2대0으로 이겼거든요. 홈에서. 체코 프라하에서 펼쳐졌던 경기인데, 이때 당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체코가 뭐 국기 개양식인가? 아무튼 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알바니아 국기를 거꾸로 매달았어. 거꾸로. 알바니아 개빡쳐가지고 이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엄청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뭐 관중 자체는 진작 이제 한 달 전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프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전력 자체는 당연히 체코가 더 셉니다. 알바니아의 공격적인 부분을 특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은 체코가 센데, 강한 동기부여, 또 관중들도 미쳐 날뛸 것 같으니까 기세빨로 프렌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그 네덜란드 대 저기 헝가리, 여기는 이제 2위 싸움. 헝가리랑 네덜란드가 승점 5점으로 동일한데 전력은 네덜란드가 훨씬 세요. 다만 헝가리의 그 성실함, 조직력, 이런 부분들이 가끔 강팀을, 원래 조직력이 좋으면 가끔 엿먹일 수가 있어. 가끔씩 이제 가끔씩 아니지, 종종 강팀을 좀 엿먹이는 팀이 바로 헝가리기는 하죠. 옛날에 뭐 잉글랜드도 잡지 않았었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양 팀의 지난 그 헝가리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 1대1로 무승부를 좀 캐긴 했었는데, 이때 사실 네덜란드가 잘했어요. 그 퇴장당하기 전까지. 그때 반다이크 퇴장당해가지고 막판에 아니구나.
선제골 먹고 네덜란드가 골 찬스를 다 날려먹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반다이크 퇴장당하고 오히려 퇴장당하고 동점을 넣었었는데 그때 당시 전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네덜란드가 좀 유리하기는 하다. 근데 헝가리에 어쨌든 간에 비빌 수 있는 능력들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솔직히 핸디는 잘 모르겠습니다. 핸디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가볍게 일반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웨덴 대 이제 슬로바키아. 이거 뭐 햄무에 오바 볼게요. 스웨덴 경기 어쨌든 간에 전방 자원들은 상당히 좋아요. 요즘 뭐 이삭 같은 경우도 부상 복귀하고 니케스에서 잘해주고 있고 골도 바로바로 넣고, 교케레스 같은 경우 저기 포르투갈 리그 스포르팅인가 거기서 뭐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지금 골도 엄청나게 많이 넣고 뭐 벌써 이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꽤나 좋은 이 공격들이기 때문에 화력 자체는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데, 스웨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수비가 약합니다. 중원도 약하고 수비도 약해요. 공격만 좋아. 공격 수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팀 직전 경기 슬로바키아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좀 띄었었는데 역시나 좀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나왔었긴 해요. 다만 이 경기가 조금 어쨌든 간에 거의 1위 싸움입니다. 둘이 승점이 똑같아요. 둘 다 승점이 10점이야. 마지막 경기 일정은 이제 저기 약체 팀인 아제르바이잔이나 에스토니아, 굉장히 약한 팀들이죠. 이게 리그 C거든요. 사실 스웨덴은 C에 있을 만한 팀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네이션스 리그 스웨덴 경기 분석할 때마다 이 새끼들 C에 있을 새끼들 아니라고. 적어도 B 아니면 리그 A 정도, A에서 제일 약한 팀 정도? 아니면 이제 B 정도에서 B에서 중간 위 정도 되거나. 근데 지난 네이션스 리그 때 스웨덴이 수비가 개박살 나가지고 이제 떨어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3승 1무로 둘이 비긴 거 말고는 나머지 팀들한테 전승했죠. 다 거의 다 마행했고. 둘 다 올라갈 만해요. 둘 다 잘합니다 최근에.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땀승 정도 예상하고요.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무승부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데, 무승부 캐면 스웨덴이 유리합니다. 스웨덴이 어쨌든 원정에서 골도 많이 넣었었고 2대2 무승부였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에서도 유리하고, 지금 당장 골득실에서도 3골을 앞서고 있어요. 마지막 경기 홈에서 아제르바이잔이고 여기는 에스토니아인데 홈에서 어쨌든 간에 3점이나 앞서 있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경기랑 뭐 오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정도 넘어가고. 참다 이거 뭐야, NBA 라인업을 안 따왔네. NBA는 이제 마감 경기 한 경기 있고, 저 샬럿 경기가 이제 마감 경기고, 나머지 경기들은 아침에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미리 가겠습니다. 미리. 경기도 별로 없어서 접근해야 될 게 몇 개 없는데 기준점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기준점 불리해져도 제가 워낙 뭐 기세가 좋았고 잘 맞췄으니까 다른 경기 가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아니면 뭐 기준점 바뀌어도 그냥 찍으면 된다는 마인드였는데, 내일은 찍을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바뀌면 그냥 계속 무조건 손해야. 그래서 미리 가겠습니다. 이거 좀 따고. 내일까지 맞추면 NBA 5연승인데 잘 갔으면 좋겠네. 올킬도 2번 했고. 경이로운 적중률. 저는 원래 적중률로 솔직히 승부 보는 타입이 아니라 잘 골라간다는 마인드인데, NBA는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다 맞췄어요. 싹 다 맞춘 것 같아 진짜로. 시카고 프렘 몰렸었잖아. 내가 이거 뭐 시카고 프렘 애매한 경기가 같다라고 봐서 그 패스도 잘했었고. 일단은 첫 번째 어디 갔어? 샬럿 대 미러키. 일단 부상자들이 서로 많죠. 샬럿 같은 경우 이제 빅맨에 대한 부상이 좀 아쉽습니다. 닉 리처즈, 뭐 마크 윌리엄스, 주전 빼고 빅맨이 다 부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타지 깁슨이 5번으로 보고 있고, 간혹 그랜트 윌리엄스도 뭐 5번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빅맨진들이 확실히 조금 사이즈가 작은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는 수비 자체는 샬럿이 생각보다 잘해요. 왜냐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에너지 레벨이 기본적으로 좀 높아. 그래서 생각보다 수비는 준수합니다만 화력에서 솔직히 힘을 많이 못 내고 있어요. 라멜로를 도와줄 빅맨,
라멜로 같은 경우 이제 스크린도 타고 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조금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개인의 득점, 외곽에서의 어쨌든 라멜로 힘이나 이건 막을 수가 없죠.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도와주는 선수가 부족합니다. 벤치에서의 지원도 약하고 브랜든 밀러 같은 경우도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득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 릴라드 빠지고 연승했습니다. 어쨌든 릴라드가 빠진 상황에서 미러키가 할 수 있는 부분 수비에서의 조금 더 강점 확실히 지난 경기들에서 수비가 조금 더 릴라드는 수비를 거의 안 하는 수준이라 릴라드가 빠지면 무조건 수비가 더 좋아집니다. 뭐 딜런 라이트나 뭐 공격 능력은 거의 없는데 수비 하나로 지금 아직까지는 NBA에 있는 놈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안잭주, 안드레 잭슨 주니어 이런 애들도 이제 허슬이나 수비는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뭐 쿤보나 브룩 로페즈는 수비 원래 잘하니까. 그래서 미러키가 지난 경기나 지지난 경기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좋아진 모습은 있었는데 공격은 여전히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외곽에서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바비 포르티스까지도 다우풀 내일 GTD긴 합니다만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다우풀은 안 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빨간 저거 뭐야 약간 붉은 색깔 GTD. 그래서 물론 포르티스가 이번 시즌 애초에 슛이 안 들어가긴 합니다만 지금 라인업에서 그래도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승패 자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미러키가 뭐 토론토야 요즘 워낙 안 좋았고 지난 경기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조금 쉽지 않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중간에 모먼텀이 한번 넘어와가지고 미러키가 디트가 조금 지쳐가는 가운데 따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슈티어트가 디트로이트 빅맨이 쿤보한테 더티 파울 해가지고 아예 플래그런트 2 받고 퇴장당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불이 확 붙었어. 관중들도 조용하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미쳐 날뛰고 거기서 모먼텀 넘어가지고 미러키가 이제 뭐 연장 가서 잡은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쿤보가 미쳐 날뛰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랜트 윌리엄스나 뭐 타지 깁슨이 막기는 쉽지 않아도 버텨줄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경기는 218.5 언더로 218.5 언더로 보겠습니다. 해외는 217입니다. 언더가 빠지고 있는 중인데 뭐 이거는 뭐 경기가 아직 한참 남아서 갑자기 또 오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넘어가고 보스턴 대 토론토 다 떠나서 기준점이 빡세죠. 16.5 여기 드루알러 대신 GTD 떠있고 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14.5점 넘어가면은 약간 좀 동전 던지기 느낌은 맞아 형님들. 마에는 할 것 같은데 막 좀 끝에 걸려가지고 프렌 나오는 경기들도 있고 기준점이 너무 높으니까 가비지가 나와도 프렌이 나오거나 막 이런 경기들 허다하기 때문에 사실 뭐 분석적으로 크게 접근할 만한 포인트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스턴이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조금 안일한 경기 태도로 경기력의 그러니까 순수 농구력의 문제가 있진 않았고 열심히 안 뛰었던 게 문제가 제가 됐다라고 했고 그런 것들은 보통 한 경기만에 개선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난번에 브루클린전 마인으로 우리가 갔었죠 서브로 확실히 어떤 수비에서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허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토론토 같은 경우 저돌적으로 리바운드 잡으려고 공리나 이런 거 잡으려고 들어오는 팀이거든요. 보스턴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기본에 있어서 조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부분인데 일정 자체가 지난번에 뭐 백투백에 있었던 부분은 있어요 보스턴이. 근데 뭐 4일 동안 3경기 일정은 아니고 이틀 쉬고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그 이후의 일정도 뭐 12월 말이나 아니 11월 그 12월 제외하고는 11월 일정은 미러키가 굉장히 좀 널널한 편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후에 4일 동안 3경기 일정이 한 번 있는데 막 한 번 쉴 때 막 이틀씩 쉬고 이래요. 이틀 3일 쉬는 날도 있어.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다. 토론토가 오늘 디트로이트와의 경기가 있었고 백투백이죠. 백투백인 부분에 있어서 당장에 경기력적으로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제이슨 테이튼도 지난 경기 폼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 토론토 뭐 스카리 반스 빠지고 사실 뭐 볼 거 없어요. 가끔씩 이제 딕이나 알제바르시 번뜩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수비에서의 강도나 이런 수비가 너무 안 좋아 수비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 마인슨 보겠습니다. 아예 찢어버리는 느낌으로 아예 뭐 30점까지 간다는 맨키로다 그냥 마인슨
그리고 뉴올리언스 대 레이커스. 뉴올리언스가 오늘 요키치 빠진 덴버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뭐 사실 요키치 빠진 덴버는 뭐 이길 수도 있지. 어쨌든 트머삼도 복귀를 했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전히 뭐 많은 선수들이 빠져요. 알바라도, 뭐 허브 존스, 디존테 머레이, 자이언 윌리엄슨, 뭐 CJ 맥컬럼, 뭐 호킨스까지 다 중요한 선수들 하나같이 한 명도 이제 버릴 선수가 없는데 저 안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레이커스도 하치무라가 어제도 빠졌고 오늘이죠. 오늘도 빠졌고 내일도 빠지는 것 같고, 잭슨 헤이즈마저도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백투백입니다. 백투백인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레이커스가 캠 레디시가 선발로 올라오고부터는 디안젤로 러셀이 사실 레이커스의 가장 큰 문제 골칫거리였거든요. 디러셀을 벤치로 보내고 캠 레디시를 선발로 보내면서 확실히 조금은 나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여기에 뭐 역시나 AD가 해주는 부분에다가 기타 젊은 선수들도 특히나 오늘 경기는 좀 확실히 에너지 레벨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가 내일 결국에 AD를 막으려면 미시, 저 이제 루키 이번 시즌 드래프트 픽으로 뽑은, 나쁘진 않습니다. 미시가 어쨌든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글쎄요, AD를 보는 순간 쉽지 않지 않을까. 레이커스가 최근에 경기력도 준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커스 승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핸디는 잘 모르겠어요. 레이커스가 이기는 경기는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백투백이더라도 레이커스가 최근에 일정이 되게 좀, 내일은 물론 백투백이지만 되게 나름대로 편안한 일정이었어요. 11월 일정도 현지 시간으로 2일, 5일, 7일, 9일, 11일, 14일, 16일, 그냥 뭐 이틀씩 쉰 날도 많고 최소 하루씩은 계속 쉬면서 경기를 했어. 최근에는 그마저도 이제 좀 홈에서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아무리 뭐 백투백 경기를 할지라도 르브론이랑 AD의 출전 시간이 꽤나 될 것 같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투백 경기 때도 르브론이나 AD 이런 선수들에 대한 출전 시간이 뭐 30분 중반대까지도 가는 부분에 있어서 레이커스 승만 보겠습니다. 핸디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약간 양차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는데, 저보고 찍으라고 하면은 마인생을 찍을 것 같긴 합니다. 라일슨 넘어가고, 댈러스 대 샌안토니오. 일단은 어빙이 오늘 경기는 복귀를 했고, 댈러스가 무려 유타한테 깨졌어요. 아무리 뭐 어빙이 없었고 또 그 원정이었다 하더라도, 야, 그 막판에 이기는 줄 알았는데 수비 진짜로. 어쨌든 댈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돈치치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한참 전부터 좀 떨어져 있었었고, 골스전에도 돈치치가 못 해줬고, 지난 경기도 마지막에 돈치치가 수비 그지같이 해서 졌죠. 물론 어빙이 있기 때문에 뭐 돈치치의 그런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최근에 어떤 경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댈러스한테 마이너스 10에 대한 핸디캡은 좀 과해요. 과해. 너무 높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샌안토니오가 오늘 레이커스와의 NBA 컵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백투백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올 시즌 샌안토니오의 백투백 일정에서의 어떤 출전 시간을 확인해 보면은 웬바냐마가 어쨌든 샌안토니오 가장 중요하잖아요. 있을 때 없을 때 엄청나게 많이가 차이가 나는데, 백투백 상황에서 웬바냐마가 두 경기 다 30분 이상을 뛴 적이 없어요, 올 시즌에. 근데 오늘 33분인가 34분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진 않아. 백투백 일정이 한 두 번인가 있었어요, 올 시즌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근데 한 경기를 30분을 넘게 뛰면은 그 다음 경기 한 25분 정도 뛰어요. 25분 정도. 25분에서 6분. 심지어 오늘 웬바냐마가 약간 그 타박상 관련 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쳐 있는 상태야. 내일 30분 이상 안 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웬바냐마가. 그리고 웬바냐마가 그렇게 짧은 시간을 출전했던 샌안토니오 경기에서 샌안토니오는 전부 다 10점 차 이상의 패배를 했어요. 전부 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당연히 백투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샌안이. 근데 그 웬바냐마가 20분 때 20분 뭐 중반이든 후반이든 그렇게 뛴 경기에서, 백투백 일정에서 샌안토니오는 전부 다 10점 차 이상의 패배를 했다. 이 경기는 저는 핸디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댈러스도 최근에 연패를 했던 부분은 많은데 직전 유타전은 솔직히 충격이었고, 근데 이 경기는 어빙이 빠진 경기긴 했어요. 그걸 감안을 해야 돼. 그걸 제외하면 요키치가 미쳐 날뛰던 덴버랑 2점 차였고요. 그리고 요즘 골스 너무 잘하잖아. 골스랑 3점 차였어요. 막판에 좀 그 슛을 날려먹으면서 좀 기울었죠. 중간까지 이제 뭐 댈러스가 이겼던 구간도 있고 했었는데 박빙이었잖아.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직전 유타전의 패배가 너무 충격스럽긴 해도 이게 어빙이 빠졌던 경기였던 걸 감안했을 때 이거 귀신 같은 거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반등에 대한 의지, 연패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또 확실하고 직전 경기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수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선점들도 분명 찾으려고 할 거라서 이 경기는 저는 그냥 굳이 보면 오바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오바. 샌안토니오도 최근 경기에서 어쨌든 포포비치 감독이 그 건강상의 문제를 꽤 오랫동안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비에서의 약간의 어떤 변화들을 계속 주고 있기는 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수비가 더 좀 조직력이 떨어지면서 좀 꼬이거나 뭐 오히려 상대한테 더 쉬운 찬스를 내주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대신 이제 웬바냐마가 외곽이 최근에 계속 들어가면서 화력전을 했던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댈러스가 수비를 개선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PJ 워싱턴이 빠진 상황에서 뭐 아주 크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만 보는 게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득점만 보고 넘어가고요. 마지막 경기 세크 대 유타. 일단 세크라멘토가 오늘 연장 승부 끝에 미네소타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거의 앤서니 조던이 그냥 거의 조던 모드 켜가지고 앤서니 에도즈가 진짜 그냥 멱살 잡고 캐리를 했는데 그 와중에 디에런 팍스가 혼자서 60점을 넣었어요. 혼자서 팍스가 혼자서 60점을 넣고 했는데도 어쨌든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뭐 케빈 허더나 키건 머레이 이런 자원들의 슛이 아직까지는 솔직히 터지고 있지는 않아요. 허더 같은 경우 슈터인데도 슛이 잘 안 들어가고 있고 키건 머레이도 갑자기 외곽이 올 시즌에 좀 고장난 모습이고 드로잔이 없는 상황에서 박스가 홀로 사보니스가 적당히 해줬지만 뭐 크게 도와주진 못했었고 외로이 좀 싸웠던 부분인데 어쨌든 사크라멘토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엔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올 시즌엔 조금 뭔가 그런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외곽에 대한 찬스들을 많이 헌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우려점이고 그나마 세크라멘토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어, 기타 다른 선수들의 외곽이 조금은 더 살아난 부분이 있어요. 뭐 디에런 박스가 특히나 해가지고 외곽 성공률은 시즌 극초반보다는 조금 오른 모습은 있고 유타는 최근에 뭐 캐슬러가 빠진 상황에서 존 콜린스 위주로 좀 경기를 하고 있죠. 콜린스가 확실히 공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더 경기를 펼치고 있고 최근에 기세 자체는 좋습니다. 경기력도 준수하고요. 어쨌든 근데 마카는이 GTD 걸린 부분은 조금 아쉽고 뭐 백코트 자원 이제 키온테 조지나 콜린 야스턴 이런 자원들이 특히나 키온테 조지가 시즌 초반에 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최근 몇몇 경기들에서 특히 슛에 대한 좀 반등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유타도 수비는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캐슬러가 빠진 상황에서 높이도 좀 낮고 물론 유뱅스나 이런 자원들이 피닉스에 있었을 때보다는 유타에 있을 때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 림 프로텍팅이나 이런 거 골 밑에서 나름대로 버텨주는 역할은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 지금 당장의 세크라멘토의 경기력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연장에다가 백투백이기 때문에 물론 홈에서 연속으로 하긴 합니다만 기준점 자체가 낮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해외는 9.5입니다. 해외는 9.5. 유타를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죠. 쓰레기 맞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승패는 프렌 쪽으로 보고요. 유타 프렌 쪽으로 보고 언어버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기준점이 올라갔네? 언제 바뀌었냐? 9시에 바뀌었네? 227.5 오바로 보겠습니다. 227.5바. 유타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반등은 어쨌든 화력 쪽에서의 그나마 슛이 좀 더 터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는 여전히 뭐 조금 그렇게까지 뭐 만족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사크라멘토도 뭐 박스가 한창 클러치에서도 좀 잘 안 터지고 했을 때보다는 살아난 거 긍정적이지만 수비에서의 에너지는 솔직히 그렇게 별로 없다. 그래서 서로 엄청 달릴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템포적으로. 근데 슛이 나름대로 잘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